저 방금 소개받았던 이유는 싶고요. 시간이 많기 때문에 리눅스 두 가지 이야기 잠깐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리눅스 33. 리차드 스톨만이라고 프리 소프트웨어 운동하시던 분이 계셨습니다. 한동안 상업용 소프트웨어 개발하시던 분이었는데 그분이 대부분의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냅니다. 프리 소프트웨어. 근데 한 가지 막힌 부분이 OS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닉스에 대항할 수 있을 만한 프리 소프트웨어 OS를 만들려고 했는데 사실은 그때는 굉장히 벽에 부딪혀 있을 때 핀란드에 있는 헬싱키에 살던 21살짜리 제비로 프로그램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가 사실은 지금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가지고 계신 대부분의 안드로이드 탑재가 되어 있는 스마트폰이 기반이 되어 있는 유닉스의 어떤 표시가 되었죠. 이름도 그래서 리눅스 토라이즈 이름을 따서 리눅스가 됐었고요. 오픈소스라고 하는 개념이 사실은 여기서 출발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두 번째 케이스는 쌍난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칸 아카데미라고 하면 지금 굉장히 많이 유명해져 있는데 이분의 시작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수학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고 있던 나디아라고 하는 4차원이 있었습니다. 직접 가르치다가 내가 너무 많이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그러면 내가 실시간으로 전화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에 내 강의 올려놓으면 그냥 그걸 받아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걸 나디아 보기 아니었죠.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 시작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빌리스 재단, 그러니까 멜리터 재단에 투자를 받게 되고 본격적으로 이제 칸 아카데미가 운영되기 시작합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뭘까요? 우선은 저희들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오픈입니다. 오픈 소프트웨어, 오픈 에듀케이션. 이 사실은 좀 다른 영역에 있는 개념이지만 이 두 개가 사실 만나기 시작했다는 것이 원인일 것 같습니다. 세상이 좀 바뀌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전에는 기술이 어려웠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원래부터 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실습과 경험을 보면 방식이기 때문에 사실 오픈이라는 하는 의미에서 보면 굉장히 적합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고 할 수도 있는데 이제는 기술 때문에 그런 콜라보레이션들이 굉장히 편하고 쉽게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건 없는 공유, 조건 없는 협력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세상으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무크라고 하는 리데이시트라든지 코세라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이덱스 같은 것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나라에서도 조금씩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고요. 유데미라고 하는 옵션 타입의 사이트도 얼마 전에 한국에 소개가 되면서 지금 굉장히 크게 지금 각광을 받고 있고요. 에드모드로도 마찬가지로 지금 페이스북과 같은 아까 소셜러닝이라는 데를 잠깐 말씀 앞에 하셨는데 그런 스타일로 실제 K12를 흡수하고 있는 사이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이트의 공통점은 뭐냐면 대부분 다 오픈 환경에 있습니다. 특정 기업이나 특정 사이트가 컨텐츠를 소유하거나 시스템을 소유하지 않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움직이고 있는 힘들은 오픈 나레지 기준형학습 이렇게 규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UN 미래 보고서에서도 미래 교육의 변화 부분에서 오픈소스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모든 어떤 지식들이 오픈소스를 통해서 전달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교육 키워드는 아까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오픈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제 회사에서 여러 고민을 많이 했는데 잠깐 깨지면 무들이라는 것은 한 5년 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태국에서는 저희도 시작했고 물론 이제 저희 앞서서 교수님들이나 여러 선생님들이 무들을 엔드유저 사용자 개념을 많이 활용을 하고 계셨죠. 근데 이게 국내에서 보급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왜 무들에 주목하게 됐느냐라고 하면 앞서 이야기했던 이런 현상들에 사실은 조금 빠르게 주목을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한 4년 정도 구축을 하는 스카이스트 서울대학교 그리고 동국대 이화여대 그리고 신명여대 한 10개 구간 그리고 이 안에 숨겨져 있는 사이트까지 포함하면 15개 정도의 어떤 사이트가 지금 무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코스로 보면 만여 개가 지금 넘어가고 있고요. 학생 숫자로 보면 거의 10만 명, 20만 명 정도에 육박을 하고 있는 그런 학생들이 지금 무대를 활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죠. 근데 이게 사실은 많다면 많을 수도 있고 적다면 적을 수도 있는데 무들이 어쨌든 간에 지금 알고 계시는 것보다는 꽤 많이 확산이 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무들이 국내에서 지금 이렇게 좀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작년에 나왔던 자료인데요.
그 가장 영향력이 많은 어떤 탑클래스 LMS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1위가 무드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에드워드라고 아까 제가 K12 소셜 러닝이라고 하는 그 사이트로 세 번째가 블랙보드입니다. 그러니까 블랙보드가 가장 상업적으로 보면 50%, 40% 정도에 육박하는 점유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향이 크지 않겠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사용자 그리고 얼마나 많은 포스들이 거기서 운영되고 있냐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무들이나 에드워드가 훨씬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무들은 지금까지 저희들한테 아주 효과적으로 어필되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 섹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무들은 설치하면 바로 보이는 무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무드 ORG 가서 다운로드 받으시고 PC에서 바로 설치하면 저 모습 그대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걸 가지고 어떻게 이용을 해야 되지? 다른 사람들이 보여줄 때 이게 괜찮은가라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UI가 한국적인 정서가 없다 보니까 사실은 이것들을 도입하는데 굉장히 주저함이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사용하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뭔가가 좀 필요했다는 거고. 그러니까 뼈대는 간단하지만 얼굴이 그렇게 이쁘지 않은 그러니까 맹얼굴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진도율 같은 한국에서 굉장히 독특하게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기능들도 지금 모델에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앞서 계속 이야기되고 있지만 학생들이 계속 비정형화되고 있고 스마트 러닝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면서 개발화되고 있고 분자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가도가 되면서 오히려 예전에 무들이 약했던 부분이 좀 더 각광을 받고 있는 부분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쉽고 재밌게 어떻게 하면 좀 바꿀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해본 겁니다. 코스모스라고 하는 건 조화를 상징하는 꽃입니다. 그리고 우주를 상징하고 있기도 하고요. 근데 저희들은 코스모스라고 이야기하지만 외국 가면 저희들은 콜스모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과정 중심으로 조화를 이루겠다는 그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무들이 해내지 못했던 한국적인 어떤 정서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새로운 어떤 형태의 LMS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모토는 무들이지만 무들이 아닌 그런 무들 소프트웨어를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무들 아이덴티티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우리나라 학습 환경에 맞는 그런 글로벌 트렌드 기술들을 활용하겠다는 부분이고 그리고 대학의 니즈 그리고 공공기관의 니즈 그리고 나아가서 K12의 니즈들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이 소프트웨어를 재구조화시켰다는 부분에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무들 기반이지만 조화와 다양함을 바탕으로 하는 그 새로운 패키지로 코스모스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저희들은 제품을 시켜서 시장에 내놓으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한국형 무들 그리고 자유로운 UI 그리고 공감하는 UX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대본이 의견이니까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로그인 화면부터 예전하고는 좀 많이 달라졌는데 굉장히 심플하게 저희들이 일단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들 하면 아까 보셨듯이 코스가 민낯으로 볼 때는 굉장히 텍스트 중심으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는 대시보드 형태로 이런 무들 인터페이스로 완전히 다 바꿨고요. 색깔이라든지 전체적인 어떤 유저 인터페이스 부분들을 테마 방식으로 구현해서 개인적으로도 다 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무들은 코스를 전체적으로 다 보는 방식으로 코스 나야 되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어떤 그 섹션이라고 하죠. 토픽이라고 하는 부분 아니면 주차라고 하는 그 부분을 별도로 볼 수 있도록 바꿔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굉장히 많은 툴과 컨텐츠 형식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나중에 잠깐 보여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기능들을 이 안에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관리자들이 어려워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학사 연동과 관련된 부분들, 동기 어떻게 할 거냐, 서버 관리 어떻게 할 거냐, 모니터링 어떻게 할 거냐, 라는 것들인데, 사실 이런 것들은 사실 무들에서 기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했던 부분이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패키징을 하면서 관련된 어떤 그 기능들을 다 넣고, 분석과 관련된, 그리고 학사 운영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분석 기능들을 넣어놨습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앱입니다. 그 무들 앱이 사실은 기존에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 인터페이스가 웹하고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고요. 근데 저희들은 이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스마트폰에서 들어가는 환경들은 철저하게 그 커뮤니케이션과 연결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고 물론 과정을 보고 쉽게 이해해서 수강을 할 수 있도록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학습자과 그리고
학습자들과 그리고 교수님 학습자들 간의 어떤 연결고리들을 만들어주는 역할로 앱을 구성을 해봤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바일 웹 환경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앱이 없더라도 모바일에서 URL을 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 같은 그런 그 인터페이스 그대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커뮤니케이션 방식의 뭐 푸시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기능적으로 제한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기본적인 유저 인터페이스 등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코스모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기능적이고 뭐 유저 인터페이스가 화려해졌다 이런 것들이 사실 중요한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오히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이 코스모스를 만드는데 유비온의 기술력만 가지고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저희들하고 지금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는 여러 회사들이 많은데요. 지금 나와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 막 시작을 했기 때문에 10개 정도밖에 없으나 앞으로 이것이 20개가 되고 아마 30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뭐 앱과 관련된 부분이나 저작도로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뷰어라든지 그리고 다양한 어떤 기능들이 이 컨텐츠, 이 코스모스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다 만든 것이 아니라 저희가 운영하는 파트너들과 함께 만들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들이 사실은 LMS 역할들을 기존에 잘 해왔고 그리고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사례에서 굉장히 좋은 역할들을 했지만 사실 이게 다가 아니었다라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게 됩니다. 뭐가 비었을까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앞서 말씀드렸던 뭐 이규현 대표님이나 그 앞에 배종훈 대표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사실 일러닝이 다른 어떤 시스템과 다른 그 부분은 컨텐츠입니다. 일러닝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시스템적인 기능보다는 컨텐츠적인 기능이 사실은 훨씬 다른 시스템에 다르기 때문에 일러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잘 아시겠지만 컨텐츠를 만드는 데부터 시작해서 만들고 관리되고 배포하는 데까지 라이프 사이클을 보통 관리를 하고 합니다. 어디서 시작을 합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저작 도구라고 하는 컨텐츠를 만드는 그 기반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컨텐츠를 만드는데 사실은 요즘 문제가 많아졌죠. 앞서 말씀하셨지만 만드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요즘 보수하는데 너무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이라든지 요즘 다양화되고 있는 디바이스에서 제대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기술적인 제한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고 확산이 되는데도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이런 고민들을 하는 업체가 물론 푸시소프트도 있지만 저희 파트너 사례도 있습니다. 테크빌이라고 하는 업체를 얼마 전에 저희 신문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을 체결했습니다. 웹캐시라고 하는 저작도를 만들고 이미 아마 그 테크빌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서 운영하고 계신 컨텐츠를 만드는 도구로 이미 활용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잠깐 한번 소개를 좀 시켜드리겠습니다. 웹 베이스로 만드는 저작도입니다. 그래서 웹에서 HTML5 기술을 이용해서 템플릿을 만들고 그 템플릿을 이용해서 컨텐츠를 계속 재활용해서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브레이크 드랍으로 대부분의 어떤 컨텐츠 형식들을 만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컨텐츠가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또 만들어지지만 다운로드하다 소스 관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필요할 경우에 구축을 한다거나 아니면 서비스 방식으로 테크닉이 아마 나중에 이제 서비스 하게 될 텐데 웹캐스트라고 하는 이 서비스를 통해서 아마 계정만 받아서 바로 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방식으로 아마 활용이 될 것 같습니다. HTML5 기술을 만들기 때문에 모바일 환경에서도 당연히 구동이 되죠. 입력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HTML 환경에서 기본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간단한 어떤 게시판 기능까지도 가능하고 댓글 기능까지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1분짜리 만들달라는 1분 40초를 만들어가지고 시간이 좀 짧습니다. 근데 왜 제가 굳이 저희 회사 발표에 테크빌을 소개하냐면 저희가 사실은
이 다음에 보여드릴 어떤 시스템에 대한 소개 때문이거든요. 그 시스템이 아마 저희들이 만드는 것들이 아마 저작 도구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리파지토리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고요. 그 시스템에는 굉장히 다양한 콘텐츠들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HTML5 형태의 컨텐츠는 어떻게 보면 패키지형 컨텐츠라고 해서 리치 미디어 컨텐츠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컨텐츠가 인터넷에 일반인이 활용될 수 있는 그 방식들은 어떻게 보면 정교화되어 있는 컨텐츠 방식으로 많이 활용도 했지만 인터넷에 대부분 있는 컨텐츠들은 굉장히 비전화되고 모듈화되어 있는 SF형 컨텐츠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과 이런 컨텐츠들을 그러면 한꺼번에 같이 관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저희들이 했던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잘 아시다시피 HTMS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 도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스콤이라든지 커먼 패키지라든지 아니면은 그 회사의 독특한 파일 포맷을 가지고 있는 형태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었지만 비정형과 이런 정형 콘텐츠들을 한꺼번에 관리하는 시스템은 사실 많이 없었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좀 아쉬웠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학습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콘텐츠들, 그러니까 정형화됐거나 비정형화됐거나 문서거나 영상이거나 아니 이펍이거나 어떤 형태의 콘텐츠든 저희들 속에 들어와서 이런 것들이 관리되고 라이프 사이클이 관리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학습 그 트래킹이 같이 관리가 될 수 있는 뭔가의 새로운 개념이 없을까라고 하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새로운 어떤 시스템을 하나 고민을 했던 겁니다. 이 부분도 사실은 꽤 오래전에 저희들이 기획을 했기 때문에 사실 시장이 노출되지는 않았지만 2년 정도 이제 R&D 끝에 나왔고 최근에 달다라고 하는 어떤 제품명으로 저희들이 이름을 달았는데요. 학습 자원의 날개입니다. 예. 이름이 이해가 되십니까? 물건 어디에 걸 수도 있다 할 때 달다가 될 수도 있고 먹을 때 맛있다라는 의미의 달다가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달다라고 하는 이 제품은 퍼블리싱, 그리고 크리에이트, 그리고 매니지까지 다 포함을 하는 이 전체적인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하게 되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오소빙 툴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웹캣이라고 하는 저작 도구를 저희들이 이 안에 넣고 저작도 하지만 관리도 하고 나중에 이것이 LMS라든지 아니면 CMS 아니면 블로그에 링크되더라도 컨텐츠가 누군가에 의해서 몇 번 얼마나 수강이 됐고 얼마나 오랫동안 수강이 됐는지 이런 트래킹 관리가 가능한 방식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시스템을 만들었거든요. 달달을 잠깐 한번 소개시켜드릴게요. 인터페이스는 아주 단순합니다. 지금 보시는 컨텐츠 파일 부분은 파일을 옮긴다는 부분인데 드래그 앤 드래그로 간단하게 올리면 됩니다. 근데 여기는 어떤 제한도 없습니다. 어떤 컨텐츠든지 올라가게 되면 자동으로 변환 도구가 변환을 시켜줍니다. EPUB은 EPUB대로 이제 저장을 압축 파일을 풀어오겠죠. 그리고 영상은 영상대로 트랜스포더에 들어가서 자동 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래 한글도 이 속에 들어가게 되면 자동 변환에 대해서 PDF나 HTML5로 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 시스템 안에 들어가게 되면 저희들이 보면 유비엄 달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콘텐츠 자체를 무들 같은 환경에서도 그대로 불러와서 이 시스템 안에 있는 콘텐츠를 검색하고 바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검색대에서 여기에 링크된 콘텐츠는 무들에서 돌아가지만 결국은 학습 자원에 관련된 트래킹 데이터는 이 달다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달다에도 트래킹 데이터가 많고 무대로도 남겠지만 이 달다라는 것 자체는 안기 때문에 이 달다에 들어가 있는 컨텐츠가 OCW나 루프 같은 그런 시스템에서 많이 돌아간다 하더라도 학습 관리가 가능해진다는 뜻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트래킹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얼마 동안 봤다라는, 몇 번 봤다라는 수강과 관련된 모든 데이터들이 어떤 형식을 갖추고 있더라도 다 운영이 가능하게끔 만들어졌습니다. 모든 CMS들이 그렇듯이 보존 관리가 됐고요. 무들이라든지 이런 인터페이스가 가능한 시스템 어떤 부분 관리들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저희들이 지금 웹캣이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달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제품들 한꺼번에 보여드리려고 해서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저희들이 이것들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라는 것들에 대한 어떤 비전을 보여드리는 게 사실 이 자리에 의미가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들은 웹캣뿐만 아니라, 그리고 저희 회사에는 달다뿐만 아니라, 이 코스모스 중심으로 어떤 조화로운 이런 세상을 만드는 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비전이 목표입니다. 여기 아마 많은 기업들에서도 아마 오셔왔을 것 같은데, 사실은 저희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 이 물건을 사주세요라고 하기보다는 저희들과 같이 공생을 하면서 같이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실은 10몇 년 동안 이런 업체들이 굉장히 힘들고 사실 아직도 고난의 길을 좀 걷고 있는데요. 이 공생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극복이 되고 좋은 시장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나아가서는 저희 나라의 교육 환경이 예방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